자, 오늘은 등기, 물건 총론 등기 갑니다. 등기, 첫 번째 볼 게, 오늘 이제 중간 생략 등기. 페이지가 199페이지예요. 199페이지. 자, 등기에서 두 문제 나오는데, 186조, 7조 포함 두 문제. 자, 등기 파트에서 중간 생략 등기 봐야 되고, 두 번째, 등기 청구권 봐야 되고, 세 번째, 등기의 추정력, 그 다음에 가등기. 자, 등기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네 놈이에요. 중간 생략 등기, 등기 청구권, 추정력, 가등기. 자, 중간 생략 등기. 자, 중간 생략 등기는 1월 달에 기초했어요.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파네요. 의 1번. 자, 원래 을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하고 병에게 넘겨줘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하지만 세금 등의 문제로 세금 좀 아끼려고 갑에게서 병 앞으로 다이렉트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법 금지죠. 문제 있죠. 법 위반 등기. 하지만 매매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유효, 중간 생략 등기 유효, 해당 법 규정, 단속 규정. 자, 거기까지 했죠,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요. 갑을병, 매매. 그런데 을이 등기하지 않고 미등기 전매하죠. 갑에게서 병으로 다이렉트 등기. 이 등기를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고, 중간 생략 등기는 법을 위반했죠. 법을 위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했죠. 강행법 위반 원래 무효해야 되는데 매매라는 실체가 있어요. 매매라는 실체. 돈 주고 샀죠, 병은. 따라서 이 등기 유효.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 미등기 전매도 같이 유효. 해당 법 규정은 위반해도 유효죠.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단속 규정이다, 중간 생략 등기 유효다, 이건 총칙에서 나오고 강행법규 거기에서 나오고, 물권법은 뭐가 나오느냐, 병이 어떻게 갑에게서 다이렉트 중간 생략 등기 격려하느냐, 그 격려 방법에 관해서 이제 물권법에서 나와요. 자, 갑에게서 병으로 다이렉트 이렇게 등기가 가려면 세 사람 간, 갑을 병 세 사람 간 전원이 합의를 해야 돼요. 중간 생략 등기 하기로. 그래서 갑이 병에게 너한테 직접 등기 넘겨줄게. 우리 계약은 안 했지만 너한테 등기 넘겨줄게.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3자 간 전원이 합의를 하면, 그러면 이 3자 간 전원 중간 생략 등기 합의라는 것은 갑을 합의하고 을병 합의하고 갑병 합의하고, 이게 전원 합의예요. 그러면 갑이 병한테 등기 직접 주기로 합의가 됐죠. 따라서 최종 매수인 병은 자기랑 계약하지도 않은 최초 매도인 갑에게 직접 등기 주세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직접이 떴는데도 있다로 떠요. 유일한 예외예요. 유일한 예외. 우리 시험은 세트 직접 나오면 없다예요. 99%. 이놈만 직접이 나왔는데도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이유,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어. 그러니까 있으니까 갑이 병한테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병은 갑에게 직접 주세요, 약속한 대로 주세요, 할 수 있다. 3자 간 전원 합의가 있었을 때 직접 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자 간 전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면, 3자 간 전원 합의가 없죠. 그럼 병갑에게 직접 등기 주세요, 할 수 없죠. 이제 원칙 세트가 작동돼요. 직접 안 되면 앞놈을 대위는 항상 그림이 자기 채무자를 대신해서. 자, 이게 중간 생략 등기 기초예요. 기초. 자, 이제 또 갑니다. 3자 간 세 놈 전원이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을의 매수인의 매도인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아요.
소멸하지는 않는다. 4번 나왔어요. 4번. 자, 이해합니다. 갑이 병한테 직접 등기직으로 합의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을은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갑한테 나에게 법대로 등기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날아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중간생략 등기 합의하고 돌아왔어요. 을이 집에 왔어. 세금 좀 아껴보려고 열심히 꼬셔가지고 갑 좀 넘겨줘. 돈 좀 얼마 좀 더 줄게. 내가 잠이 안 와. 합의하고 왔는데 왜 잠이 안 올까요? 을은 왜 잠이 안 올까? A형이라. A형이라 잠이 안 와. 아우, 세금 좀 아껴버렸는데 나 감옥 가는 거 아니야? 나 감옥 가는 거 아니야? 법 위반이니까 잠이 안 와. 그래서 다음날 전화하죠. 갑 안 되겠어. 어제 우리 합의는 했지만 나 안 되겠어. 그냥 법대로 하자.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말이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아. 소멸하지 않으니까 살아있다는 얘기죠. 살아있으니까 언제든지 마음 바뀌면 법대로 합시다. 나한테 등기 주세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나와요. 두 번째. 갑이 병한테 등기 주기로 했다고 해서 합의. 갑의 을에 대한 이 매매계약과 관련된 매매대금에 대한 지채권 행사에 아무런 제한, 영향이 없어요. 따라서 이게 나와요. 만약에 을이 갑에게 줘야 될 이 매매대금을 잔금 2억을 안 준다. 그러면 병이 합의에 따라 갑에게 등기 주세요 할 때 갑은 병, 나 아직 을한테 돈 다 못 받았어. 등기 못 주겠어. 이렇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을의 매매대금 미지급이 있는 경우, 이 미지급을 이유로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 주는 거 거절할 수 있다. 동시행 항변. 거절이란 두 글자가 뜨면 동시행이 항변권 동네요. 갑을 간에도 잔금 줄 때까지 저 등기 못 줍니다 할 수 있죠? 똑같아. 을한테 돈 받을 때까지 나 등기 못 줍니다. 병한테 거절할 수 있어요. 동시행 항변권.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 가장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가 되려면 반드시 최초 매도인 갑이 동의해 줘야 돼요. 결국은 이놈이 동의해 줘야 돼. 그런데 갑이 동의를 안 해줘. 자, 을이 머리를 씁니다. 을은 갑에 대한 이 등기 청구권이 있죠? 매수인 을의 매도인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매수인, 조금 이따 등기 청구를 하겠지만 매수인은 채권자, 채권자가 주세요 하니까 이건 채권적 청구권, 채권이에요. 그러면 채권은 팔 수가 있어요. 자, 갑이 동의 안 해주니까 을이 등기 청구권을 팔아버립니다. 누구한테? 병한테. 등기 청구권을 양도해요. 채권 양도예요. 자, 그러면 채권 양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준 채권자. 갑은 돈 갚아야 할 채무자. 자, 을이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팝니다. 매매예요. 못 파는 게 없어요. 모든 재산권은 매매 대상이 돼요. 물권도 팔고 채권도 팔고. 자, 채권을 팔 때는 소유권 파는 거하고 달라요. 왜? 채무자란 놈이 있어. 내 권리를 팔지만 결국 이놈에 대한 채권을 파는 거죠.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1년 후가 변제기인데 1년 후 갑은 을한테 돈 갚을 생각이었는데 을이 중간에 딴 놈한테 팔면 갑 입장에서는 돈 갚아야 할 놈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채권 양도로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즉 병이 1년 후에 변제기 됐을 때 갑, 내가 을한테 채권 샀어요. 나한테 갚으세요 하려면 자기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걸 채무자가 알아야 돼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쥐들끼리 팔고 병이 1년 후 나타나면 갑은 너는 누구냐 하면 돼요. 너는 누구냐. 이게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에요. 즉 채권 양도하고 채권을 을이 딴 놈한테 팔았다는 사실, 이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1년 후 병은 갑 1년 전에 전화 받았죠? 이제 나한테 돈 갚으세요. 내가 당신 채권자예요. 채권 양도는 채무자 이 사실 통지해줘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즉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병이 갑한테 1년 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똑같아요.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 사실을 갑에게 통지합니다. 갑, 내가 당신에 대한 등기 청구권 채권을 병에게 양도 팔았어요. 며칠 후, 한 달 후, 얼마 후 병이 당신한테 등기 청구권 행사하면, 즉 등기 주세요 하면 병한테 주세요라고 통지했어. 자, 일반 채권 같으면 이게 먹힙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이 등기 청구권, 특히 매매, 법률 행위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일반 채권 양도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요. 따라서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 사실을 갑에게 맨 앞놈이 통지한 것만으로 병이 갑에게 한 달 후 갑, 을한테 전화 받았죠? 이제 내가 당신 등기 청구권 채권자예요. 나에게 등기 넘겨주세요. 라고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없다. 일반 채권 양도 법리가 작동되지 않아요. 반드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 갑에게 대항하려면 갑의 동의가 있어줘야 돼요. 갑이 동의해 줘야 돼요. 왜 이렇게 판례가 예외를 두느냐, 일반 채권 양도 법리 예외를 두느냐, 이유는 이거요.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 이걸 허용해 주면 갑이 동의 안 해줘도 무조건 채권 양도로 중간생략 때 다 돼버려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채권 양도 법리가 작동 안 돼. 이거 되게 어려워요. 왜? 채권 양도 우리 시험 범위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 먼저 이걸 이해하고 일반 채권 양도는 양도하고 통지만 하면 효력을 발생해요. 채무자에게. 하지만 등기 청구권은 달라요.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이 사실을 채무자인 갑에게 통지한 사실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갑에게 들이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지문 그대로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이게 또요. 병은 갑에게 등기 주세요. 여기다 직접 넣어주면 엄청 좋죠. 직접 등기 주세요. 그럼 직접 만나면 없다야. 이거 빼놓고. 여기는 합의가 있죠. 그러니까 직접 입도도 있다. 유일한 예외. 직접 넣어줘요. 다행히도. 뭐 안 넣어줄 수도 있으니까. 등기 주세요 할 수 없다. 일반 채권 양도 법리가 작동한다. 반드시 최초 매도인 갑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어야만 등기 청구권은 적법하게 양도돼요. 중간생략 등기에서 이놈이 제일 어려워요. 자, 중간생략 정리합니다. 가장 먼저 여기서부터 3자 간 전원 합의가 있네요. 합의 있구나. 주기로 했죠. 갑이 약속했죠. 따라서 병은 맨 앞놈 갑에게 직접 들이댈 수 있다. 하지만 합의가 없어. 그럼 원칙대로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 직접 안 되면 대위.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고 해서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자,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행사도 제한받잖아요. 따라서 을이 돈을 안 주면 갑은 병한테 등기 못 져요. 거절할 수 있다. 등기 청구권 채권이지만 일반 채권 양도 법리가 작동 안 된다. 따라서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주세요 할 수는 없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정답 지문 걸려요. 넷 중 하나. 자, 정리. 중간생략 등기 교재 순서로 갑니다. 2번.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죠? 합의가 없어. 3장은 합의가 없어. 자, 1번의 두 번째 줄. 3자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병은, 주어가 병이에요. 병은 최초 매도인 갑에게 직접 등기 주세요 할 수 없다. 직접 동그라미 없다 동그라미요. 찾아내야 돼. 민법은. 문장 속에서 단어를 찾아내야 돼요. 직접 합의 없죠? 없다로 끝나야지.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직접 못하면? 오른쪽 대위. 앞놈을 대위. 대위라는 두 글자가 뜨면 서술어는 무조건 할 수 있다예요. 우리 시험은. 대위 있다. 대위에서 해라. 자, 바로 어려운 거 나와버렸네. 2번. 교재 순서로. 저는 어려우니까 제일 나중에 설명하지만 그냥 교재 순서로 할게요. 왔다 갔다 안 하려고. 자, 이게 되게 어려워.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되게 어려워. 프린트표요. 프린트. 이 앞주 프린트표요. 이 앞주.
이합주 프린트 등기 파트 펴세요. 등기 파트. 등기 파트에 1번에 7번 봅니다. 1번에 7번. 이합주 것도 갖고 다녀야 돼요. 꼭 안 갖고 오신 분 계실 거야, 아마. 옆에 분 봐요. 옆에 분 봐야 돼. 눈으로 한번 봐야 돼요. 우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시험은 눈으로 문장을 풀어봐야 돼. 눈으로 반드시 확인해. 자, 7번 봅니다. 을이 중간놈이죠. 을이 최종 매수인 병에게 갑에 대한 지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이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 경우 통지 사실만으로 병이 직접 갑에게 등기 주세요 청구할 수는 없어. 직접 떴죠? 아, 직접 떠주면 엄청 좋지. 직접 들이댈 수는 없어. 반드시 최초 매도인 갑에 이 등기 청구 양도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이 있어야만 매매로 인한 법률 행위로 인한 등기 청구는 양도가 가능해요. 이거 그대로 외웁니다. 외우란 얘기는 숙달시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채권 양도 법리가 작동이 안 된다. 어디에? 매매로 법률 행위로 인한 등기 청구만. 이유는 신뢰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신뢰관계 때문에. 갑을 간 신뢰관계 때문에 갑 동의 없이 막 팔 수 없대. 이따 볼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는 완전히 또 반대야. 여기가 작동돼요. 어렵죠? 어려워. 그건 이따 하고 지금 하나 잡아요.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는 양도가 제한된다.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통지한 것만으로 대항 못하고 반드시 동의 또는 승낙이 있어야 돼. 동의 또는 승낙이 있어야 양도될 수 있다. 이렇게 외워요. 앞에 같이 해야 돼. 통지한 것만으로 이게 더 잘 나와요. 통지하고 이 사실을 양도하고 통지한 사실만으로는 등기 주세할 수 없다. 시험은 이게 2번 떴어. 뒤는 안 떴어요. 전단부만 2번 떴어. 양도하고 이 사실 통지한 것만으로 직접 등기 주세할 수 없다. 이것만 2번 떴어. 이것만. 그 뒤는 안 떴어요. 하지만 알아야 돼. 같이 알아야 돼. 동의가 있어야 양도될 수 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로 합니다. 지금은 한 번만 읽어보고 교육이제 기본수가 너무 어려워. 판례 문구를 그대로 박아서 자 봅니다.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 자, 갑을 매매니까 신뢰관계가 있어요. 따라서 등기 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 자, 사람 넣어야 이해가 가요. 매수인은 을 적으시고 을로부터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병이겠죠? 을이 양도했으니까 받은 놈은 병이겠지. 자, 병은 매도인은 누굴까요? 매도인은 갑을 말해.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누군지 돌아버려. 그러니까 적어놔야 돼요. 병은 매도인 갑이 등기 청구권 양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 갑에 대해서 채권 내가 등기 청구권 받았으니까 등기 주세요 청구할 수 없어. 지금 동의하지 않고 있죠? 갑이 맨 앞놈이 동의 안 해주면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나온 적은 없다고 우리 시험에서. 우리 시험 여기 기출, 저는 프린트가 다 우리 기출이에요. 기출. 어차피 우리 기출 반복이에요. 모든 국가시험은. 자,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는 밑에 통상의 채권 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 자, 양도인은 을이에요. 등기 청구권 양도한 을의 채무자는 또 맨 앞놈 갑이야. 적어놔야 돼. 그러니까 사람으로 읽어 이해가 가요. 을의 갑에 대한 이 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 갑이에요. 갑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우리 기출이요. 양도하고 통지한 것만으로 갑에게 들이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채무자 저거요. 갑. 맨 앞놈 갑의 등기청구 양도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이 있어야만 들이댈 수 있다. 아, 사람 넣어서 읽어야 돼요. 사람 넣지 않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버려. 사람 넣어서 한 몇 번 읽어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이거예요. 등기청구권은 채권이지만 일반 채권 양도 법리가 작동되지 않는다. 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이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 사실만으로는 안 넘어가요. 그래서 들이댈 수 없다. 넘어가려면 즉 병이 갑에게 등기 주세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맨 앞놈 갑이 등기청구권 양도에 동의 또는 승낙을 해줘야 가능하다. 아, 이렇게 외워버려야 돼. 별 3개. 여기에 별 3개하고 프린트로 정리. 자, 넘깁니다. 한 장 넘기세요. 200페이지. 이제 프린트는 딱 옆에 놓으시고 200페이지. 이제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네요. 자, 1번. 3자 간 전원 넣으세요. 전원. 3자 간 전원 합의가 있다면 최종 매수인. 자, 사람 넣습니다. 병은
최초 매대인 갑에게 병갑 노요. 사람을 읽어. 이거 사례 문제로 나오니까 중간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죠. 따라서 병은 갑한테 직접 동그라미 직접 주세요 할 수 있다. 합의가 있다. 있다의 동그라미 직접 동그라미 있다의 동그라미. 있다 합의가 있죠. 그러니까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떴어도 소수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끝내야 돼. 여기가 유일한 예외예요. 우리 시험에서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떴는데 없다로 안 끝나는 건 여기가 유일한 예외. 별 3개. 자, 2번. 2번에 1번. 고딕봅니다.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고 해서 중간 매수인 을 적어요.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밑에 고딕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날아가진 않아요. 별 3개. 그래야 마음 바뀌면 나한테 등기 주세요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2번. 그 다음 최초 매도인 갑이 중간자 을에 대해 갖고 있는 밑줄 매매대금 채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그대로 한번 떴어요. 매매대금 채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도 아니죠. 중간생략 때 합의했다고 해서. 따라서 합의 후라도 기업 고딕 최초 매도인 적어요. 갑은 중간 매수인 을에 대금 미지급이 있는 경우 나 돈 못 받았네? 최종 매수인 병의 등기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 동그라미. 항상 우리는 서술로서 하면 나 돈 아직 다 못 받았어요. 병 너에게 등기 못 넘겨줍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지. 돈 못 받았는데 등기 넘겨주면 갑이 손해봅니다. 혹시나 중간에 매매대금 인상약정이 갑을 간에 체결됐어요. 1억 올렸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인상된 대금을 안 주네. 마찬가지 똑같겠죠. 돈 못 받았으니까 거절할 수 있다. 그럼 같은 거요. 고딕하고 같은 거라고. 인상됐든 애초에 매매대금이도 못 받으면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1, 2, 3, 4 고딕 있는데 묶어서 별 3개 합니다. 같은 거요. 니은은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니은도 나왔지만 매매대금 못 받으면 거절할 수 있다. 자, 4번 갑니다. 이제 안 한 거 설명해요. 지금까지 한 게 봐요. 하나, 둘, 셋, 4개밖에 안 돼. 그죠? 지문 4개 해결했어요. 지문 4개. 이제 5번째 지문. 4번 1번. 자, 일단 병 앞으로 중간생략 등기가 박히죠. 그러면 3자 간 전원 합의가 있었던, 3자 간 전원 합의가 없었던, 애웁니다. 일단 박히면 유효. 그대로 믿죠. 임의를 일단으로 읽어요. 일단 중간생략 등기가 병 앞으로 격려된 이상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자 합의 앞에 써요. 3자 간 전원 합의가 없어도 이렇게 떠요. 우리 시험은 3자 간 전원 합의가 있든 없든 일단 박혔죠. 그러면 유효. 일단 박히면 유효야. 합의가 있든 없든 일단 박히면 유효. 그러나 2번 유일하게 중간생략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했어. 거기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는 무조건 무효예요. 무효 동그라미 별 3개.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일단 박히면 유효지만 박혔는데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를 배제 짬탈하는 나쁜 계약으로 봐서 바로 무효시켜버립니다. 오케이. 중간생략 때 다 했어요. 중간생략 때 별거 없어요. 4개 하고 5개, 6개만 하면 되잖아. 지문 6개. 지문 2개가 더 나와요. 그건 흘러가니까 나중에 오래 해도 돼요. 지금 한 것만 중심 꽉 잡아요. 중심 꽉 잡으면 정답 지문 여기서 바뀌어요. 여기서. 정답 지문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만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설명은 합니다. 이제 바뀌어요. 동네가 바뀌어요. 중간생략 끝났어요. 자, 이제 이 설명 들어봐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네요. 신축 건물. 건물을 신축하면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등기해야 취득, 등기 없이 취득. 신축이니까 법률행위 아니죠? 187조. 따라서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자, 얘는 죽을 때까지 등기 안 박아도 돼요. 지가 대외적으로 소유자예요. 소유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누군가에게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는 187조 단서 규정에 따라 처분하려면 이제는 등기하고 처분해라. 자, 그러면 갑이 을한테 이 건물을 등기하고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었는데 이걸 처분하고 싶어요. 매매. 그러면
이제는 등기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첫 등기 받고 그 다음 을에게 이전 등기 형식으로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보존 등기 하려니까 돈이 들어. 우리 한국 사람은 되게 검소해요. 무조건 돈 되는 일은 최대한 아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을한테 얘기해요. 을, 내가 보존 등기하고 너한테 이전 등기를 넘겨야 되는데 내가 보존 등기 박으면 돈이 얼마 들잖아. 그냥 네가 바로 네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좀 박아주면 어떻겠니? 그럼 내가 매매 대금 조금 깎아줄게. 이렇게 꼬셔요. 그러면 을은 깎아준다니까 넘어갑니다. 알겠어요? 자, 을이 소유권 보존 등기 박았네. 이거 위법이에요. 법은 보존 등기 받고 얘는 매수이니까 이전 등기 박아야 돼. 매수인이 보존 등기 박으면 돼요, 안 돼요? 매수인이 보존 등기 박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존 등기는 누가 박냐? 신축한 놈이. 첫 건물 신축한 놈이 박아야 돼. 매수인은 이전 등기로 박아야지. 보존 등기는 위법이에요. 자, 문제 있죠. 그러면 무효해야 돼. 하지만 매수인이 소유권 보존 등기 박은 경우 유효다 무효다? 유효해요. 이유. 왜 위법인데 유효일까? 매매. 실체가 있네요. 중간생략 등기가 왜 유효해요? 병등기가. 병등기 중간생략 왜 유효냐? 매매. 매매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유효해요. 매매. 앞으로 매매, 증여, 이런 뭔가 실체에 관련된 특히 매매, 매수, 양수, 매매, 증여 이런 게 나오면 등기는 유효로 끝나야 맞는 지문. 실체관계 부합이 다 작동돼. 이걸 첫머리 등기를 생략한 등기다 해서 모두 생략 등기라고. 말이 어렵죠? 그래서 미등기 건물, 신축 건물 양수인이 여기 이제 양수인 나와요. 미등기 건물 양수인 을이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경우 이 등기는 유효냐 무효냐 이렇게 떠요. 그러면 키는 보면서 할게요. 찾아내야 되거든. 자, 오른쪽 3번.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매수인이 자신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박았네요. 자, 이 등기는 유효로 끝나야 맞는 지문인데 그럼 내가 어디에 동그라미 하실 거예요? 이 문장 속에서. 유효다라는 걸 가져갈 수 있는 범죄 흔적이 어디에 동그라미 하고 싶어? 매수야, 매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돈 주고 샀죠. 매매라는 실체, 매수의 동그라미. 매매, 증여가 보이면 등기는 무조건 유효야, 유효. 볼 것도 없어. 이걸 이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 저걸 막 이해할 필요가 없어. 문제 맞출 수 있다는 얘기가 눈을 크게 뜨라고.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죠. 자,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지문 뜨겠죠. 장난치면 유를 물어바꾸겠지. 너 매수했어? 매매가 있네? 매매가 있네? 그럼 빨리 실체관계 부합. 실체관계 부합. 유효. 이걸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해요. 첫머리 머리 두자야. 그래서 모두 생략 등기 이딴 말 안 나와요. 그냥 편의상 모두 생략 등기 하면 이 사례가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별 3개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매매가 있네요. 매매가 있으니까 법 위반 등기지만 유효겠네요. 오케이. 이게 중간 생략 등기의 파생 유형이라고 해요. 사람이 새 놈이 아니지만 앞머리 등기 생략되다.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자, 이제 넘깁니다. 넘겨요. 등기청구권 갑니다. 등기청구권 203페이지. 등기청구권은 등기 권리자가 이 첫 번째 줄,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소 갑시다. 등기에 대해 협력해 줄 걸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이건 가불 매매에서 발생하고 소유자 가불 간에 발생하니까 이건 민법, 사법상 권리. 자, 그러면 같이 데리고 가서 공동신청, 등기소 가서 등기 박아주세요. 등기 신청합니다. 어디에? 등기소에. 등기소에. 이걸 등기 신청권이라고 해요.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은 다릅니다. 등기 청구권은 의리가백에 대해 사람에 대해 하는 거 민법, 사법. 하지만 등기 신청은 어디다 해요? 등기소에. 등기소는 법원사나 국가기관, 공법상 권리. 뭐 이런 게 나와.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 신청권은 공법상 권리. 이해되죠? 쉬워. 자, 등기 청구권은 성질이 나와요. 성질.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자, 2번. 법률에 행위한 부동산 물권문제. 예를 들어, 자, 매수인의 매도인 갑에 대해 갖는 등기 청구권은 매수인은 채권자. 채권자가 하면 채권. 소유자와 같은 물권자가 하면 물권적 청구권이요. 따라서 얘는 성질 채권.
채권적 청구권. 하지만 3번. 예를 들어 갑부동산 을 위조, 등기 위조에 있죠. 무효 등기죠. 그러면 위조 등기 무효, 갑이 소유자.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방해제거로서 말소 등기 청구하겠죠. 따라서 말소 등기 청구는 앞에 세 번째 오른쪽 말소가 붙으면 소유자가 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자, 그러면 취득시효 4번.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자 갑한테 위로 올라가죠. 등기 주세요. 이거 등기 받기 전엔 시효 완성자는 채권자. 따라서 이놈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이해가요? 취득시효 그림 생각나야 돼. 을이 그래 올라가죠. 올라가 등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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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적 청구권. 채권자예요. 진정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소유자가 하죠. 말소 대신. 따라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1월달에 다 한 거예요. 자, 이제 뭘 보느냐. 넘기지 마시고 왼쪽을 갑니다. 소멸시효를 할 거예요. 이건 처음이에요. 대본 판례라. 자, 봅니다. 이거 정리하면 어렵지 않아요. 을이 매수인, 매매. 매수인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주세요라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죠. 이 등기 청구권 조금 전에 본 대로 매수인 채권자니까 채권자가 청구하니까 채권적 청구권. 자, 채권은 원칙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10년의 소멸시효. 즉 돈 빌려주고 10년 동안 돈 갚으세요 하지 않으면 날아가 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을이 산 후, 계약한 후 10년 동안 등기 주세요. 지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날아가 버려요. 자, 그런데 시험은 이제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건 시험이 안 나오고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갑으로부터 이 토지를 인도받아서 지가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즉 결국 점유예요. 점유. 매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 점유하고 있는 한 우리 법원 권리 행사로 봐서 이 사용 수익, 점유를 권리 행사로 봐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봐요. 점유하고 있는 한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안 걸려 이렇게 외우시고 이걸 권리 행사로 봐. 권리 행사하지 않을 때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권리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스톱돼요.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안 걸려. 하나 더 있어요. 을이 지가 점유하다가 얼마 지나서 병한테 매매로 팔아요. 이걸 처분이라고 해요. 처분해서 점유를 넘겨줘요. 이걸 점유를 승계시켜준다고 그래요. 우리 기출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판례 문구라. 매수인이 지가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해서 점유를 승계시켜준 경우, 즉 병이 이제 점유하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점유를 상실했죠. 자, 매수인이 제3자에게 처분해서 점유를 승계시켜줬다는 얘기는 매수인은 더 이상 점유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수인의 매도인의 등기청구권은 더 이상 점유하지 않으니까 권리 행사가 없기 때문에 팔아 제껴버렸기 때문에 원래는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똑같이 지급해요. 점유를 승계시켜줘서 비록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경우에도 역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정리합니다.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는 채권, 원칙 10년의 소멸시효. 하지만 이제 시험 얘기가 나와요. 하지만 지가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한 인도받아 사용,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안 걸려. 두 번째, 지가 점유하다가 남한테 팔았어. 처분해서 점유를 승계시켜줘서 지가 점유를 안 해. 상관없어요. 그래도 역시 처분으로 점유를 승계시켜줘도 역시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정리. 지가 점유하든 팔아 제껴서 점유하지 않든 승계시켜줬든 점유하지 않든 매수인의 매도인 갑에 대한 등기청구는 절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왜 대부분은 그러면 점유를 승계시켜줘서 점유 안 하고 있죠? 그럼 권리 행사가 없는데 왜 역시나 소멸시효 안 걸리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시험하고 상관없는데 시골에 우리 60년대 민법이 바뀌었죠? 60년의 민법. 그전에는 일본에서는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래서 집문서
반문서 넘기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야. 노름마다 아버지 다 난리잖아, 문서. 그래서 문서가 중요해요. 등기제도가 없었어요. 등기제도 없는 게 아니라 등기 안 해도 바로 소유권 취득했어. 근데 60년에 우리 민법이 생기면서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우리 국민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 시골 사람들 아버지들은 몰라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몰라. 그냥 문서 줘. 논문서 주고 집문서 주고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간 줄 알아. 근데 등기 안 하면 나는 취득 못한 거다. 이게 60년, 70년, 한 80년 됐다는 얘기죠. 자, 60년, 70년. 내가 매매로 샀는데 문서만 받았지 등기를 안 박았어. 10년 지나서 소멸시켜버리면 시골에 있는 모든 매매 거래가 다 날아가 버려요. 소유권 취득 못 돼요. 소멸시켜 날아가 버려요. 이걸 현실을 반영한 판례예요. 그 현실, 법이 바뀐 공백기가 시골에 매매 샀는데 문서만 받았지 등기를 안 박았다. 그게 10년, 20년 후딱 가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반해서 지가 점유하든 비록 파라제 껴서 점유를 안 하든 그냥 소멸시효는 안 걸린다고 해야겠다. 그래야 혼란을 막겠다. 그래서 한 거예요. 자, 결론을 정했어. 처분해서 점유하지 않아도 소멸시효 안 걸리게 봐야 돼. 자, 결론을 정했어. 그러면 항상 대부분 판결은 결론 정하고 이유를 해야 돼. 왜 그러면 소멸시효 안 걸린다. 이유를 적어줘야 되는데 이 경우 이유가 없어.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그럴까요?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어떤 이유로 되느냐. 세상에나 처분한 게 보다 더 적극적 권리 행사래. 처분이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이유 된 거예요. 내가 토지를 점유하면 권리 행사로 보죠. 사니까. 근데 팔아 적혔는데 이제 점유하지 않죠? 그럼 권리 행사가 없다고 봐야 돼. 근데 이유를 댄 게 이걸 대. 처분이 점유보다 보다 더 적극적 권리 행사래. 말이 되냐고. 잘못된 이유예요. 얼마나 대법관이 머리를 썼으면 이유를 못 대니까 그냥 에이 저걸로 해버려. 이유. 나도 몰라. 결론이 중요하지 뭐. 이유가 중요해? 그래서 자, 왼쪽 봅니다. 이 판례를 봐요. 판례 박스 봅니다. 이 판례 박스를 이해하면 돼요.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사용하고 있죠. 인도받아 사용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빨리 점유하고 있구나. 점유하고 있는 한 그러면 이 매수인은 권리 이후에 잠자는 걸 볼 수 없대. 그 얘기는 점유하고 있으면 사용하고 있죠. 사용하고 있으니까 권리 행사로 봐서 따라서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안 걸려. 또한 매수인이 사용하다가 지 부동산에 자 얘기 나오죠. 보다 적극적 권리 행사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즉 병한테 의리 처분했다는 얘기요. 처분하고 밑줄 점유 승계해 준 경우에도 밑줄 우리 기출지문이 이걸다요. 매수인이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 넘겨준 경우에도 그가 부동산을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법 없대. 뭐가 다를 법 없어? 완전히 다르지. 그렇잖아요? 완전히 달라. 근데 이유를 못 대니까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따라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매수인의 등기청구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에요. 권리 행사로 보니까 진행하지 않고 걸리지 않고. 이 판례의 별 3개의 수. 그러면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 권리 행사를 처분을 권리 행사야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로 된 게 조금 불가 이유지. 하지만 어떡하겠어. 이 대법관의 고충을 이해를 해야죠. 이유 될 게 없어. 그냥 아버지를 위해서요. 그렇게 한 게 차라리 편해요. 자, 내용 갑니다. 6번에 1번. 갑토지를 매수한 을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 그렇죠. 매수인이니까. 따라서 원칙 10년의 소멸시효 걸려요. 그러나 이제 나옵니다. 이 판례. 을을 매수인으로 읽어요.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사용,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 여기 밑줄 쳐. 이렇게 인도 사용은 기니까 그냥 점유로 단을 줄입니다.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안 걸려. 이렇게 외워버리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한. 그 다음 2번. 나아가 매수인이 이 토지를 제3자 병한테 처분하고 점유를 자 이전에 승계 적어요. 우리 기출은 승계로 나와. 점유를 승계시켜준 경우에도 넘겨준 경우에도 역시나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시골 아버지들을 위한 판례예요. 그래서 1번, 2번에 별 3개 따가시고 3번은 보지도 마시고. 그래서 이 판례 문구 보고 1번, 2번. 결국 정리.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지만 점유하고 있는 한 또 파라제 껴서 점유를 상실해도 열대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딱 외우면 돼요. 자, 이 점유 상실이 이따 취득시효라는 등기청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걸 중심 잡고 매매를 중심 잡고 취득시효는 예외가 나오니까 그때 또 정리해야 돼요. 자, 넘깁니다. 이제 등기 추정력 205페이지. 자, 등기 추정력은 권리적 법, 원인적 법, 절차가 적법하다고 추정됐죠. 넘겨요. 자, 권리적 법에서 두 개를 볼 거예요. 3번. 206페이지 왼쪽 3번에 권리적 법에서 처음에 나온 게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2번 봅니다. 자, 근저당 등기가 박혔네요. 그러면 당신은 적법한 근저당권이 있겠네요. 권리적 법 추정되겠죠. 자, 이것만 추정되지 않고 당신은 저당권자니까 돈 받을 채권이 있겠네요. 두 번째 줄 밑줄. 피담보 채권이 있다고도 추정, 전제도 추정. 즉 저당권이 박히면 채권이 있는 걸로 추정. 밑줄 하시고. 하지만 맨 밑에 우리 근저당이니까 기본 거래계약이 있어야겠죠. 가락시장 사장님하고 1년간 사과 납품 계약했죠. 근저당은 계속적 거래계약이 있어야 돼. 근저당이 박혔다고 해서 맨 밑에 고디 법률행위는 거기다 줘요. 계속적 거래계약, 기본계약으로 나와 우리 시험은. 기본계약, 물품계약, 사과 공급계약, 기본계약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추정해주지 않아요. 채권만 있다고 보지 사과 공급계약이 있다고는 추정해주지 않아요. 됐죠? 채권만 추정해줘요. 사과 공급계약, 기본계약은 추정해주지 않아요. 이런 거 외워야겠죠? 외워야 돼. 그래서 자, 오른쪽. 자, 3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 제목만 봅니다. 그 밑에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실력 되면 하시고. 자, 봐요. 갑, 본인, 을, 병. 갑, 명의 부동산을 병이 이전 등기를 박았는데 갑한테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갑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놈하고 매매계약을 했어요. 자, 등기 박았어. 근데 나중에 갑이란 놈이 찾아와서 전 소유자죠. 야, 나 얘한테 대리권 준 적 없어. 너 무권 대리야, 무효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대법원은 이전 등기를 박았다면 본인이 아닌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한 놈하고 계약했을 경우 이놈한테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 간단해요. 대리권도 본인이 아닌 놈하고 3자하고 계약했을 때 이놈한테 대리권이 있다 추정. 그러면 간단해. 왼쪽 저당권 등기 박으면 채권이 있다고 추정. 본인이 아닌 제3자한테 샀을 때 이 3자한테 대리권이 있다 추정. 됐죠? 됐어. 너무 어렵게 하지 말아요. 채권 있다고 추정. 대리권 있다고 추정. 오케이. 자, 중요한 건 3번이죠. 모든 3자에게 추정력이 미치죠. 인적 범위. 따라서 모든 3자는 갑을 매매해서 전 소유자, 갑에게도 을이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 그래서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미친다. 모든 3자. 전 소유자 포함한 모든 3자. 따라서 전 소유자에 미친다를 제목 권리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같은 말이에요.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갑에게서 을로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변동됐죠. 갑을이 권리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미치지. 갑 전 소유자에게도 미친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전 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3자에게 당신은 다 소유자네요. 다 미친다. 별 3개. 자, 추정의 효과.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죠. 입증은 넘어가 버려. 등기 박은 놈이 스스로 저 소유자예요. 입증할 필요가 없어. 됐네요. 등기 추정력.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이제 추정력이 깨지는 거. 여기도 잘 나와요. 자, 이전 등기가 언제? 자, 봐봐요. 을이 매매를 통해서 이전 등기를 박았는데 그러면 등기 박았으니까 얘는 권리적 법, 소유권이겠죠? 소유권, 권리적 법, 원인적 법, 절차적 법 다 추정될 거예요. 그런데 이 등기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깨지느냐? 우리 시험 2개밖에 없어요. 나한테 판 매도인이 500년 전에 죽은 놈이래. 사망자. 매도인 세종대왕, 매수인 홍길동. 세종대왕께서는 600년 전에 돌아가셨죠? 매도인이 이미 죽은 사람이래. 그러면은 당신은 죽은 사람 세종대왕하고 계약했겠어요? 사기지? 추정력 깨져요. 사망자로부터 격려된 이전 등기라면 깨집니다. 그 다음 슈퍼맨하고 계약했대. 세상에나 허무인. 매도인 계약서 낸 게 세종대왕 매도인. 슈퍼맨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면 깨져요.
당신이 뭐 슈퍼맨이 어디 있어요? 이거 짜가네 짜가. 깨입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 추정력이 깨지는 건 우리 시험 이거밖에 안 나와요. 사망자 허무인으로부터 경유된 경우. 그래서 이전 등기 추정력 1번에 동그라미 1번. 사망자로부터 경유된 등기요. 매도인이 이미 죽은 사람이네요. 그러면 당신은 적법한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깨집니다. 추정력 인정할 여지가 없다 그 말이 깨진다. 복멸이라면 제목이 있죠. 추정력이 복멸된다. 그게 한자로 깨진다하고 같아요. 이전 등기는 언제 깨지느냐? 사망자로부터 경료됐네요. 그 다음 밑으로 떨어져요. 동그라미 2번. 허무인으로부터 경료된 등기. 그래서 사망자, 허무인으로부터 넘어온 등기,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깨집니다. 세종대왕, 슈퍼맨 생각하시면 돼요. 당신은 짜가네요, 짜가. 자, 그 다음 보존 등기는 언제 추정력이 깨지느냐? 2번에 동그라미 2번만 시험 나요. 자, 보존 등기는 누가 막느냐? 건물 신축자가 막는 첫 등기예요. 그런데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박혀 있는데 이 보존 등기 명인이 건물을 신축한 게 아닌 걸로 밝혀졌어. 밑줄. 보존 등기 명인이 건물을 신축한 게 아니네. 그러면 추정력이 깨져버려요. 그대로 외웁니다. 보존 등기는 건물 신축자가 박는다겠죠. 그런데 보존 등기 명인이 신축한 게 아니래. 깨집니다. 두 번째. 보존 등기 명의자가 저 신축한 거 아닌 거 맞아요. 저 갑으로부터 샀어요. 그런데 갑으로부터 샀다고 주장하는데 전소유자 갑은 판사실을 부인해버려. 깨집니다. 당연히 부인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나와요. 결국 보존 등기 추정력이 언제 깨진다? 신축한 게 아닌 걸로 밝혀진 경우. 두 번째. 신축한 게 아니고 저는 샀는데요 주장했는데 앞놈이 배신 때려버렸어. 부인해버린 경우. 그러면 깨집니다. 여기에 별 3개, 별 3개. 그래서 단순하게 하세요. 신축하지 않았어? 깨져. 보존 등기는 깨져. 저 앞놈한테 샀어요. 그러면 아까 모두 생략 등기 매매, 실체관계 부합, 유효로 갈 수가 있잖아요. 저 샀어요 했는데 앞놈이 안 팔았어요. 부인. 그럼 깨집니다. 인정될 리가 없지. 됐어요. 자, 등기 추정력 앞으로 가봐요. 판례 2개 봅니다. 맨 앞으로 가요. 205페이지. 205페이지 등기 추정력 첫 파트 의에 동그라미 2번 판례 한번 이해를 해보면 내오는 게 아니에요. 판례는. 자, 등기 원인이 매매였어요. 자, 매매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고딕 보이죠? 의에 동그라미 2번 205페이지 오른쪽. 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됐어요. 자, 등기 원인인 매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게 뭐다? 거기다 적어요. 위조라고. 머릿속으로 빨리요. 위조를 생각해요. 그러면 계약서가 위조됐대.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해 줄까? 깨진다고 볼까요? 깨지지.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거 빨리 머릿속 위조. 아, 계약서가 위조 계약서야? 그럼 적법한 소유자 추정해 주잖아. 추정 깨집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면 아, 생각해요. 계약서 위조됐어? 그러면 추정력 깨겠지. 이걸 안 깨면 그게 우리 상식에 반하죠. 위조범이니까. 깨죠. 하지만 2번에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두 번째 고딕. 등기 명의자가 등기 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했대요. 추정력 깨지지 않아요. 범죄 흔적. 왜 깨지지 않는다로 끝내야 맞는 지문일까요? 범죄 흔적. 어디에 동그라미 하고 싶어요? 범죄 흔적은 동그라미 할 때야. 다소야, 다소. 떴어요. 뭐가 떴어요? 미미가 떴고 다소가 떴지. 조금 다르게 주장했죠. 봐준다니까. 조금 다르게 주장하는 건 봐줘요. 저 깨지지 않아요. 조금 다르게 주장했죠. 다소 깨지 않아요. 조금 광고를 조금 과장했죠. 사기 아니라니까. 깨지지 않아. 똑같아. 면적이 아주 조금 미미하게 부족하죠. 취소 못한다니까. 다소, 미미 이 3개 나와요. 여기. 그래서 다소를 가지고 아 조금 다르게 주장했어. 그럼 봐주겠네. 이 정도는 법원이 봐주겠네. 깨지지 않아요. 봐준다는 게 깨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당신 소유자입니다. 봐주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하면 돼요. 자, 이제 가등기로 가야 되는데 10분간 쉬어야겠네. 일단 가등기는 페이지 펴놓고 210페이지네요. 자, 10분간 쉬고 합니다.